예, 안녕하세요. 최재익입니다. 예, 오늘은 어깨관절 질환의 시리악스 개념에 의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리악스 선생님께서는 운동계의 구조물을, 운동계를 구성하는 구조물들, 이너 스트럭처하고 운동계에서 움직임을 주는 구조물,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를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에 속하는 것은 근육과 연결된 힘줄, 또 힘줄과 연결된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 그다음에 힘줄이 붙는 뼈를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러처로 구분을 하였고, 그 이외의 모든 구조물, 조인트 캡슐, 저맥낭, 인대, 뼈, 신경, 뭐 기타 구조물들을 다 이제 이너 스트럭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 두 구조물의 셀렉티브 텐션, 선택적인 그 긴장을 줘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를 진단할 때는 저항 검사를 통해서 저항 검사 시 통증이 있는지 유크니스가 있는지 근약증이 있는지를 봐서 이제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너 스트럭처에는 수동적으로 패시브 테스트를 해가지고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지, 또 관절 가동 범위 말단에서 느낌 엔드 필이 어떤지를 보고 이제 이상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캡슐라 패턴, 넌 캡슐라 패턴을 나눌 수가 있는데, 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관절에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캡슐라이티스가 있으면 특정한 양상으로 관절 가동 제한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캡슐라 패턴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넌 캡슐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면 캡슐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아스라이티스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의 병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 검사를 시행해서 액티브 엘리베이션 팔을 올려보세요 했더니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팔을 잘 올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검사를 그 다음에 해서 이제 그 검사자가 팔을 올려봤더니 그것이 뭐 잘 올라가고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절 자체가 구조적으로 굳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컨트랙타일 스테이 병변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 검사를 해서 저항 검사 결과에 따라서 통증이 있으면 텐디나이티스, 통증하고 유크니스가 같이 있으면 파셜 테어, 통증이 없이 유크니스만 있게 되면 컴플리트 테어 또는 그 너브 리전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액티브 엘리베이션을 시켰더니 잘 올리고 있어요. 풀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또 패시브 테스트에서도 풀 ROM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제한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이 경우에도 이제 저항 검사 결과에 따라서 텐디나이티스, 파셜 테어, 컴플리트 테어 또는 너브 리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에서 문제가 없고, 패시브 테스트에서도 별 문제가 없고, 저항 검사에서 이제만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될 때, 통증이만 있으면 이제 텐디나이티스, 통증하고 유크니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파셜 테어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유크니스만 보이는 경우에는 텐든의 컴플리트 테어 또는 너브 리전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너브 리전인 경우에는 목에서 이제 뭐 레디큘로패시가 있어서 어깨를 못 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스캐플라 쪽에 스캐플라 움직임을 에 장애를 주는 신경계 질환 너브 리전에 의해서도 이제 그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파이널 악세서리 너브거나 롱소라식 너브에 뉴로패스가 있을 경우에는 스캐플라 로테이션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풀 ROM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숄더 주변에 있는 머슬을 지배하는 엑실라리 너브나 또는 수프라스캐플라 너브에 어떤 뉴로패스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 그 어깨를 움직임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에 그는 이제 그 근육하고 병변이 있다면 근육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큘 텐디너스 정션, 머슬과 이제 텐던이 연결되는 부위죠. 그리고 텐던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텐던이 뼈에 붙는 테노페리오스티얼
정션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텐던이 붙는 본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이상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저항 검사를 해서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 위크니스가 있는지 힘이 빠졌는지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 검사에서 통증이나 위크니스가 있는지를 볼 때, 그때는 이제 셀렉티브 텐션, 그 특정한 구조물에만 텐션이 가게 이제 그 검사 방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에비덕션을 하는 경우에는 수프라스피나투스를 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 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을 통해서 저항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에 셀렉티브 텐션을 주기 때문에 그 서브스케플라리스에 텐디나이트스가 있는지 테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덕션을 하게 되면 어덕터 머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덕터 머슬은 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롱헤드 바이세스의 롱헤드 오리진, 글레누드 투과 오리진에서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엘보 플렉션은 그 바이셉스 텐디나이티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셉스에 텐디나이티스 테어가 있을 때 이제 증상 포지티브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 레지스티브 엘보 익스텐션에서 포지티브 소견이 팔꿈치에서 보인다고 한다면 그 트라이셉스의 병변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트라이셉스는 워낙 이제 강력한 텐던이기 때문에 텐디나이티스는 테어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상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셉스의 병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텐던의 이제 패스토리즈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텐디노시스, 텐던의 퇴행성 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텐디나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텐던의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풀 시크니스 테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텐던의 테어는 나이를 먹는 거, 나이, 그 다음에 충돌 증후군, 임피지먼트, 그 다음에 텐던의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미온에 어떤 스포가 있을 경우에 또 이제 그 자극에 의해서 텐던의 이제 패스리지 체인지가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데, 텐던의 이제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상당히 텐던 테어나 퇴행성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크리티컬 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리티컬 존이라는 것은 텐던에서 이제 극상근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장 푸어한 부위에서 텐던의 병변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 어디냐면 텐던이 인서션하는 부착하는 그 그레이튜버리스트의 1cm 프록시말, 그 다음에 텐던의 아티큘라 서피스, 그 다음에 수프라스피나스 내치기다라고 이제 코드만이 이제 주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만에 의하면 이 크리티컬 에어리어의 혈액순환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제 테어가 대부분 거기서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초음파 검사에서도 보게 되면 텐던의 인서션 부위에서 약 1cm 프록시말 부위,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또 내측에서 이렇게 크리티컬 존에서 테어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이죠. 극상근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시 통증만 있다면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에비덕터가 이제 델토이드도 에비덕터인데 이정근인데, 델토이드는 뭐 이제 대개 이제 대개 머슬 투 본으로 이제 인서션하고 그런 거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거의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이라고 해서 지금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면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시 페인풀 위크니스를 보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파셜 테어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컴플리트 테어가 되게 되면
레지스티브 애비덕션 검사에서 통증 없이 위크니스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프라스케플라 너브에 뉴로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LC5 레디큘로패스가 있게 되면 이제 근약증만 보이고 검사에서 파시브 소견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수프라스페너투스의 병변은 그 회전계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발생하는 병변이 되겠고, 대부분 이제 테노페리스티알 정션 텐던이 본에 붙는 부위에 이제 병변이 발생하는데, 그 텐던의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우선 가장 흔히 많이 발생하고 그 부위에만 발생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텐던의 버살 서피스 표층에서 이제 병변이 시작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텐던의 전범위를 인범부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머슬하고 텐던하고 연결되는 머스큘러 텐든 정션에서 이제 병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학적 검사에서 어떻게 감별할 수가 있냐면, 텐던의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이제만 이제 그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패시브 엘리베이션 시 글레노이드 라브름에 의해서 텐던이 병변 부위가 작아서 패시브 엘리베이션 시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살 서피스에서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팔을 올릴 때 페인풀 아크라고 해서 통증각이라고 하죠. 한 80도 내지 한 120도 정도에 올리는 중간에 통증이 있다가 또 지나가면 통증이 없고, 내릴 때도 그 부위에 오면 통증이 있는 것을 페인풀 아크라고 하는데, 페인풀 아크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텐던의 전범위를 인볼브하게 되면 페인풀 아크도 있고 그 엔드레인지에서 통증도 있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병변이 머슬하고 텐던이 연결되는 머스큘 텐딘 정션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레지스티브 애비덕션 시 통증은 있는데 페인풀 아크도 없고, 풀 엘리베이션 시 엔드레인지에서도 통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머스큘러 텐딘 정션에서 병변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프라스페너투스 병변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위를 쉽게 팔페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해서 이제 손을 이제 그 등에다 대게 되면 견봉 아래쪽에 텐던이 직하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앞쪽으로 이제 그레이트 상완 결절이죠. 상완 대결절이 이제 그 앞쪽에 위치해서 위에서 아래로 만지고 이제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딥 팔페이션을 하게 되면 그 대결절의 범위를 이렇게 그 마진을 대강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페이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이제 앞쪽에서부터 이제 그 팔페이션에서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도 그래서 팔페이션 하면서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대결절의 윗부분에 이제 그 수프라스페너투스가 인서션 하게 되고, 뒤쪽 이측은 이제 인프라스페너투스가 이제 인서션 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프라스페너투스에 이제 병변이 있을 경우에 이제 뒤쪽에서 치료 원칙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제 텐던 인서션 하는 부위에다가 이제 트리암신론 한 10mg 정도를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다시 계속 재발을 한다고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칼시피케이션이 없다고 하면 딥프릭션 마사지를 해주고, 칼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그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치료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주로는 치료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엑스레이 상에서 그 어브노멀한 소견이 이런 뭐 이렇게 그 에크로미언 모양이 후크드 타입, 커브드 타입, 뭐 플랫 타입 해서 이런 후크드 타입이나 뭐 그러면 뭐 견봉 성형술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건 이제 오래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에크로미언의 모양은 그 뭐 텐던의 병변이랑 큰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그것을 견봉 성형술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뭐 하는 경우나 안 한 경우나 그 예후의 장기적인 예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의 모양에 따라서 견봉 성형술을 한다는 그 이론은 지금은 이제 폐기된 이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텐던 인서션 부위에다가 이제 멀티플하게 인필트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플루 세라피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위에 그렇게 PDRN을 인젝션 할 인필트레이션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이제 원심 분리해서 PRP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필트레이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자꾸 재발이 되는 경우에 딥프릭션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딥프릭션 마사지는 텐던의 주행 방향에 트랜스버스하게 딥하게 눌러서 이제 프릭션 마사지를 해서 결국 이제 텐던의 하이퍼레미아를 유발해서 텐던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back onto the bone 예, and 이제 palpate 그 now. 텐던을 이렇게 An 팔페이션하고 anterior is found 예, just beyond the 텐던을 edge of the acromion. 팔페이션해서 그 부위를 확인한 후에는 한 손가락으로 텐던을 팔페이션하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제 그 부위를 The deep 지지하고 friction is done in the 엄지를 normal 축으로 way, 해서 이제 with the 이렇게 index finger of the 잡아 unilateral 뒤로 hand 돌리면서 reinforced by the 잡아당기면서 middle finger. 트랜스버스하게 The 당기면서 thumb should be put 프릭션 quite far 마사지를 down the 하고 arm, 힘을 빼고 so that 원위치로 a 가고 downward 그걸 pressure 이제 is exerted 반복적으로 on 한번 the greater tuberosity, 시행을 하면 the 되겠습니다. index fingernail remaining horizontal. 네, 그래서 딥프릭션 마사지 원위치, 마사지 원위치, 마사지 원위치.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할 때 한쪽 방향으로 갈 때만 마사지를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병변이 그 수프라스파나투스의 머스큘로 텐디누스 정션에 있을 경우에는 그 클레비클하고 뒤쪽에 스케플라의 보더 앵글 부위에 딥 팔페이션 한 후에 거기서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The space between the spine of the scapula and the 스파인 오브 clavicle 스케플라하고 towards lateral 이 direction. 앞쪽에 이제 and 클레비클 look for 사이에 tenderness. 공간에 The 대해서 palpation is a 팔페이션하고 prosupination 그 부위에서 movement 이제 with flexed 프로네이션, middle finger. 수피네이션 방향으로 해서 The deep 프로네이션 friction is an exception to 마사지, the general rule 프로네이션 마사지, because now there 수피네이션 are two 원위치 active 하는 phases 방법으로 이렇게 instead of an 마사지를 하면 active 되겠습니다. and relaxing. 뭐 여기에서는 이제 파시알 테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중년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제 크리티컬 레이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파시알 테어가 프리티컬 테어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인프라스피나투스 또는 서브스케플라스에서 파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뭐 파시알 테어든 그 프리티컬 테어든 거기에 대한 건 이제 그 치료는 뭐 일단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이제 통증을 관리하고 통증제 치료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심줄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건 치료하는 그 레셔널레는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수프라스 병변 있을 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전근개 파입 병변 있을 때 치료의 처음 프로토콜은 1차적으로 통증 컨트롤, 통증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로테이터 커프의 텐던 트리트먼트, 텐던을 이제 뭐 이렇게 강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터 커프, 수프라스피라스, 인프라스피라스, 뭐 서브스케플라스에 상관없이 어떤 그 회전근개의 병변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먼저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학적 검사나 뭐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든지 아니면 인트라 버살 인젝션을 하든지 한 트리암신 20mg을 0.5% 리도케인 한 4cc에다 섞어서 이렇게 통증 컨트롤을 하고요. 통증 컨트롤하고 그 통증을 어디다 주사할 것이냐는 그 이학적 검사 소견에 따라서 만약에 이학적 검사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에비덕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심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인터 아티큘라 인젝션을 하고 만약에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심하다고 하면 이건 넌 캡슐라 패턴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버사에다 인젝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버살 이퓨전이 아주 뚜렷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버살대 인젝션하고, 또는 이제 그 바이셉스 텐던 주변 이퓨전이 뚜렷하고 많으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이학적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도 애매하다고 하면, 제 경험에 따르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하는 경우가 이제 더 대부분 통증 컨트롤에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저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컨트롤 되고 나면 이제 텐던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텐던 트리트먼트는 최위 충격파 치료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텐던 인서션 부위에 플로 세라피를 하거나 또는 PRP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깨의 그 기능 향상시키는 엑서사이즈 치료를 하는 것 자체 하고, 그다음에 뭐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주는 거, 또는 그 스캐플라의 로테이션을 또 좋아주는 전극근 강화 운동을 하는 거, 또는 미들 로어 트라피추스 스트레스를 하는 거,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텐던 트리트먼트에 속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극상권을 롱기튜드널 스캐너로 초음파로 본 것인데, 이게 이제 텐던이 에코제닉하게 보이던데, 이렇게 여기 보면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 본 코텍스도 그레티브리티 코텍스도 클리어하게 보이는데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은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파셜 테어를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롱기튜드널 스캔 장축으로 본 거고, 횡단면을 보게 되게 되면 휴메랄 헤드가 보이고, 이제 상완골두가 보이고, 회전근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여기 보면 회전근개 중간에 이게 하이포 에코익하게 까맣게 보이는 부위,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파열된 부분적으로 파셜 테어가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진행이 되면 풀 스크린 테어가 되겠는데, 크리핑 텐던 페일류라는 것은 이제 이제 특별한 외상이나 그런 거가 없이도 반복적으로 이제 상완골두 대결절하고 에크리면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텐던이 이제 풀스크린 테어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을 바깥으로 뻗은 상태에서 이제 짚고 넘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풀스크린 테어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수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이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팔을 올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팔을 올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팔을 올리게 되면 팔은 어깨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페인풀 아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팔을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팔을 올려놓고 유지를 하라 그러면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 테어가 있을 때 보여주는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델토이드 머슬을 인너베이션하는 C5 레디큘러 패시가 아주 심하거나, 또는 엑실랄 너브 뉴로패시가 있어서 팔을 어깨를 못 올리는 경우에는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라고 해도 이제 유지를 못할 텐데,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리는 경우에는 팔을 올려놓고 들어놓고 유지를 하라고 하면 델토이드 머슬이 인텍트하기 때문에 이제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풀스크린 테어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인 컨트롤하고 이제 남아 있는 로테이트 커프 머슬들을 강화시켜 주는 거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 안 되게 되면 전혀 이제 기능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제 통증 컨트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텐던에 대한 치료를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텐던의 전측 파열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텐던 표층이 좀 남아 있어서 파셜 테어 같지만, 프로브를 조금 옮겨서 보게 되면 텐던의 전층을 인볼브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면 검사에서도 보게 되면 텐던의 표층과 심층이 다 인볼브가 된, 그래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해박적인 소견을 보게 되면 이렇게 텐던이 파열돼서 이제 본이 코텍스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풀시크네스가 아주 진행된 경우인데요. 그 극상권에서 롱기트란 스캔에서 텐던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횡단면 검사에도 텐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도 보이지 않고 인프라스피나투스도 보이지 않고 대신 이제 서브 스케팔레스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항 검사 에비덕션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다라는 것은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어떤 병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인지 파지티브 소견을 보여 통증만 보이는 경우에는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텐디나이티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텐디나이티스는 이제 버살 사이드, 아티큘라 사이드 또는 뭐 텐던 전체에 이게 인볼브한 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페인풀 아크가 있느냐 아니면 풀 엘리베이션인지 엔드레인지에 통증이 있느냐를 갖고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둘 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에서 병변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 대부분은 수프라스피나투스인데 아주 드물게,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델토이드 병변에 따라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깨를 올려서 호라이전탈 어덕션이나 호라이전탈 익스텐션을 해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면 그건 델토이드의 병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에비덕션 시 통증과 유크니스가 같이 있게 되면 이제 텐던의 파셜 테어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근데 통증 없이 유크니스가 있게 되면 수피나스피나투스의 컴플리트 테어 또는 그 너브 리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브 리전은 엑실라리 너브, 수프라스케플라 너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서비칼 루트 C5 레디큘로패스 로 이제 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엑실라리 뉴로패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너브에 지배를 받는 델토이드 머슬이나 또는 테레스 마이너 너브의 테레스 마이너 머슬의 그 유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고, 수프라스케플라 너브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을 파지티브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수프라스케플라스 너브가 가장 흔히 이제 그 뉴로패시를 보이는 경우에는 페리라브랄 시스트가 있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대개 이제 페리라브랄 시스트가 있을 때는 스파이노글레노이드 노치에서 이제 너브가 눌리기 때문에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인텍트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에서만 뉴로패시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5 레디큘로패시가 있게 되면 델토이드 머슬,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다 유크니스를 보이고, 바이셉스에도 약간의 유크니스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렐러티브 익스터널 로테이션지 파지티브 소견을 보게 되면 익스터널 로테이터의 병변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인프라스피나투스나 또는 테레스 마이너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테레스 마이너의 병변은 뭐 외상이 아니면 거의 없어서 다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또 그것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통증이 있으면 똑같이 텐디나이티스, 통증하고 유크니스가 같이 있게 되면 파셜 테어, 유크니스가 있게 되면 토탈 테어 또는 너브 리전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 어느 부위에서는 다 공통입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도 슈퍼피셜 포션과 디포션, 그 다음에 그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에서 이제 병변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슈퍼피셜 서피스에서 이제 텐던의 병변이 생기는 경우에는 페인풀 아크를 보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텐던의 디포션에서 그 병변을 보게 되면 역시 엔드레인지에서 팔을 올렸을 때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텐던 바디에서 이제 그 병변이 생긴 경우에는 페인풀 아크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패시브 엘리베이션 시 엔드레인지에서 통증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리악스 개념입니다. 인프라스피나투스를 팔페이션 할 때는 엎드린 자세에서 그쪽 팔을 약간 어덕션하고 포함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가장 많이 노출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파인 오브 스케플라의 아랫부들 이렇게 따라 내려가서 이제 에크리미어 포스트 앵글을 쭉 가게 되면 이제 텐던 부위가 이제 만져지게 되고 더 앞으로
팔페이션에서 나가게 되면 그레이티버리트의 이제 포스티리어 보더가 만지게 되는데 그 포스티리어 보더에 한 약 3cm 폭으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인서션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디노패스를 보여주는 소견이고, 요건 텐던 신부의 파샬 티어를 보여주는 그런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디나이티스가 있을 때 인서션 부위를 이제 인젝션하는 시리악스 방법인데, 아까 그 자세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만져와서 그레이티버리트의 포스티리어 보더 부위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로세라피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PRP 또는 PDR에 인젝션할 때도 이 방법으로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할 때 텐던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하기 때문에 그 텐던의 직각 방향은 위아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아래 방향에 돼서 이제 그 한쪽 엄지 손가락으로 텐던 아래쪽을 지지하고 다른 손으로 이제 그 손가락을 지지하면서 그 밑에 있는 엄지가 위쪽으로 갈 때 마사지가 되고 아래쪽으로는 그냥 오고 마사지가 하는 식으로 디프렉션 마사지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자세에서 이제 그 텐던을 팔페이션에서 뒤쪽에 쭉 와서 이제 텐던 부위를 팔페이션 한 거죠.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스피네이션 하면서 마사지, 프로네이션 하면서 제자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 이제 손을 뭐 이렇게 그 코튼 같은 걸로 해서 그 피부 마찰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손을 레인포스해서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으로서 통증이 있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페인풀 아크가 있느냐 아니면 그 엔드 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냐에 따라서 인프라스피나투스의 그 버살 서피스냐 아니면 그 아티큘라 서피스의 병변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페인풀 아크하고 그다음에 풀 ROMC 엔드레인지에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머스큘러 텐디노스 정션의 병변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통증하고 위크니스가 이제 같이 보이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파살 티어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통증 없이 위크니스가 있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컴플리트 티어 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이제 단독적으로 병변을 보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개는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과 같이 있거나 수프라스피나투스 병변이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인볼브하는 것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제 그 뉴로 리전 신경 병변으로서 C5 레디큘러 패스가 되게 되면 있으면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터의 위크니스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뭐 익스터널 로테이터뿐만 아니라 그 숄더 플렉션, 그다음에 바이셉스 엘보 플렉션도 같이 위크니스를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수프라스케플라 너브가 이제 뉴로패스를 보이게 되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를 가장 흔히 인볼브하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위크니스만 뚜렷하게 있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수프라스케플라 너브가 아주 드물지만 그 수프라스케플라 너티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 수프라스피나투스도 같이 인볼브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숄더 에비덕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같이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랄직 아마이트로피라는 것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바이럴 또는 뭐 이뮤노로직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으로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광범위하게 어깨 주변에 이제 위크니스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데, 이것은 이제 특징적으로 심한 통증이 먼저 동반된다면 위크니스가 발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이오패시에서도 뭐 유크리스 이스턴 로테이션 유크리스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때는 뭐 이스턴 로테이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크리스를 보이면서 양쪽에 대칭적으로 유크리스를 보인다는 것이 감별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항 검사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인터널 로테이터가 상당히 많죠. 서브스키팔리스, 그다음에 팩토라리스 메이저, 레티스무스 더 사이, 그다음 테레스 메이저 다 인터널 로테이터인데 이런 근육들은 이제 우리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검사를 뉴트럴에서 하게 되는데 뉴트럴 포지션에서는 이런 근육들은 충분히 이완이 되기 때문에 병변이 있어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아서 만약 뉴트럴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면 이런 거는 거의 병변이 없고 뉴트럴 상태에서 긴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병변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병변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페인, 텐디나이티스, 페인 위크니스, 파셜 럽처, 위크니스, 토탈 럽처 또는 뉴럴로직 리전이라고 부르칠 수가 있는데 인터널 로테이션을 주로 하는 서브스케플라리스는 그 서브스케플라 너브의 그 지배를 받는데 이 너브는 이제 여러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고 또한 이 너브 서브스케플라리스 너브의 뉴로패스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로패스 생기지도 않는 그런 신경이기 때문에 뉴로 리전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브스케팔리스도 이제 팔을 뻗어서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짚고 넘어졌을 때 테어가 많이 발생하고 또 넘어져서 숄더가 엔터리어 디스로케이션 됐을 때 테어가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브스케팔리스의 병변이 생기게 되면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이지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도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칭 돼서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풀 패시브 플렉션 시에도 이제 스트레칭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이제 폭이 한 3cm 정도 되기 때문에 어퍼 포션과 로어 포션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퍼 포션에 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팔을 올릴 때 페인풀 아크가 발생하고 로어 포션에 이제 그 병변이 발생한 경우는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하고 여기 요 부위가 눌려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감별 진단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팔페이션 할 때는 팔을 이제 뉴트럴 포지션, 아나토믹 포지션을 하게 되면 바이스탈 그루브가 이제 어깨 앞쪽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앞쪽에서 놓이게 되고 그 부위에다 이제 손가락을 대고 팔을 안으로 돌릴 때는 이제 그레이튜버리스트가 안 터덕하고 지나가게 되고 팔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그레이튜버리스트 유치의 약간 아래쪽에서 이제 터덕하고 지나가는 구조물인데 그것이 이제 레서 튜버리스트가 됩니다. 레서 튜버리스트가 되고 그 부위가 이제 텐던 인서션한 부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고 바깥으로 돌리면서 이제 팔페이션 할 수가 있겠고 약간 그레이튜버스도 약간 위쪽이고 서브스케프라리스는 약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또 뭐 그렇게 팔페이션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팔페이션하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미디알 보더에서 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로어 보더를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돌출된 구조물을 만지게 되는데 그 부위가 이제 레서 튜버리스트가 되겠고 그 부위에 이제 텐던이 인서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필트레이션 할 때도 이제 그 부위를 팔페이션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면 되겠고요. 디프렉션 마사지를 할 때는 그 레스 튜버리스트 바로 내치게 손가락을 위아래로 댄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이제 이렇게 레인포스를 하고
림포스 상태에서 이제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 텐던 방향이 이렇게 내측에서 이측으로 주행하고 있으니까 위아래로 하면 트랜스버스 마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마사지 내려오면서 원위치 마사지 안 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갈 때만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pointing to the nipple, make a large movement of the thumb forwards and back to the lesser tuberosity with the thumb well 레스 flexed. 튜버시티를 팔페션하고 The purpose is to keep a deltoid 거기서 border behind our fingers, so that we can 그래서 reach the structure in a more optimal and direct way. Now we bring our thumb back in a longitudinal 유알이 direction for the 이게 deflection. 내측이니까 This 아래쪽으로 will be a large 쭉 rolling 티슈풀 movement 하고 of the arm 위로 upwards 가면서 with the 마사지, thumb 아래쪽으로 as flat 티슈풀 as 마사지 possible 이렇게 for 할 the 수가 patient's 있겠고, comfort. 다른 손으로 레인포스에서 그 방법으로 디프렉션 마사지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뭐 그렇게 넘어지면 이제 특히 이제 잘 서브스케프레스가 파일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아래 포션에 아래 부위에 더 뭐 흔히 잘 발생한다라는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어퍼 포션에 더 잘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브스케플라리스 병변의 텐던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몇 가지 이학적 검사 소개했는데, 리프트옵 사인이라는 것을 손등을 이제 허리에다 대고 손을 띄어봐라 또는 검사자의 손을 밀어봐라 하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가 퇴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동작이 인터널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돼서 손을 띄지 못하거나 이제 밀질 못합니다. 베어 허그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다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어깨를 이렇게 손으로 위에 누르게 하면 누르지 못하는 거. 벨리 프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손목이 이제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 익스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를 눌러봐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배를 못 누르고 리스트를 플렉션 시켜서 배를 누르게 됩니다. 서브스케플라리스 태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치료는 뭐 똑같은 방법, 통증 컨트롤하고 이제 플로우 테라피, PRP, PDRN, 뭐 충격파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바이세ፕ 텐던이 보이고, 서브스케플라리스 어퍼 포션입니다. 어퍼 포션에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테어가 있는 부위가 되겠고, 이제 텐던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으면 대부분 버살 이퓨전 같이 동반되니까 대부분이죠. 버살 이퓨전이 동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걸 이제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서 보게 되면 바이세스의 저스트 아래측에 서브스케플라리스 어퍼 포션의 하이포 에코익 체인지 테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브스케플라리스는 레스 튜버러스테 인서션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만, 서브스케플라리스 파이버 일부는 이렇게 인터아티큘라 인서션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 포션의 테어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환자를 보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 롱기트란 스캔에서 서브스케플라리스 풀 스캔 테어를 보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버살 사이드 이퓨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코라코이드 내측에 버사이드 이제 이퓨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스케플라리스의 풀 스캔 테어가 있는 초음파 소견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인지 파지티브 소견을 보게 되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텐디나이티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페인풀 아크가 동반된다고 하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 포션의 병변,
그 다음에 페인풀 아크는 보이지 않지만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통증을 보이게 되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로어 포션에 이제 병변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만약 통증을 보이면서 유크리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파셜 럽처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크리스만 보이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컴플리트한 테어 럽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C5 리전 레디큘로패시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브스케플라스는 5, 6, 7, 8 이렇게 인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C5 루트에 레디큘로패시가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널 로테이션에 유큰스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건 오래된 개념이고 지금은 맞지 않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통증을 보이는 경우는 이제 훈이가 이제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통증을 보게 되면 어덕터의 병변을 생각해야 되지만 어덕터 머슬들은 이제 그 병변을 일으키지 않는 머슬들이기 때문에 그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약에 통증이 어깨 쪽에 있다고 하면 AC 조인트의 병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통증이 어깨 앞쪽에 있다고 한다면 어깨 속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 바이셉스 롱헤드의 오리진 글레누 튜버클에서 오리진 병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파시브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AC 조인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AC 조인트의 병변일 경우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통증을 보이게 되겠고, 바이셉스 오리진인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레지스티브 어덕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레지스티브 엘보 플렉션 검사를 해서 레지스티브 플렉션 시 통증이 있거나 또는 스피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팔을 아래로 쭉 익스텐션 상태에서 약간 엘보 익스텐션 상태에서 숄더 익스텐션 상태에서 앞쪽으로 당길 때 통증이 있나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글레누 튜버클에서 오리진에서 병변인지를 우리가 감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덕터 머슬의 파살 럽처라는 건 거의 없으니까 신경 안 쓸 필요가 없겠고, 여기서 뭐 C7 레디큘로패시 때도 레디큘 심해도 그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유크니스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석회화성 건초염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 석회화성 건초염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제 그 심줄에 석회가 침착이 되는 것인데 대개 한 3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가장 흔한데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 인프라스피나투스만 단독으로 생기는 건 좀 드물고, 또 당뇨병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성으로 이제 생기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한쪽에 이제 증상적인 그 석회성 건초염이 있으면 그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30%에서는 반대쪽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증상이 없다가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증상이 잘 치료하게 되면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뭐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아주 상태에 따라서 요것이 이제 금방 흡수되고 없어질 것인지 안 없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그 양상을 보게 되면 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화성 건초염이 있으면 대개는 증상이 없거나 또는 이제 애매하게 논스페이시한 페인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시기가 대개 이제 석회가 리서프티브 스테이지, 석회가 흡수되는 시기에 이제 심한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한 통증을 잘 관리를 해주면 이제 석회가 소실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석회성 건초염이 있으면 이제 특징적으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의 병변이지만 패시브 테스트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저항 검사에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칼시피케이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시 통증이 있겠죠. 그렇죠? 통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패시브 에비덕션, 수동적으로 에비덕션 이전 시도 통증을 보이는 것이 그런 통증이 있겠고, 인프라스피나트의 카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레지스티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파시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에도 이제 텐던이 스트레칭 되면서 심한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케이팔러스에서 카시피케이션이 있게 되면 당연히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통증을 보이게 되고,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도 스트레칭에 의해서 심한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을 보이는 이런 저항 검사하고 패시브 테스트에서 모두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석회화성 건초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패시브 테스트, 레지스티브 테스트, 파시티브 소견을 보이는 그 카시피케이션이 있어서 니들링을 하고 인젝션하는 그 모습이 되겠는데, 일단 석회화성 건초염이 있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서브델티드 버사에 인젝션하고 멀티플 그 석회에 대한 니들링을 같이 해주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석회화성 건초염이 있으면 먼저 이제 석회에 대한 니들링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암신을 20mg을 서브델티드 버사에다 인젝션을 하는데, 이제 한 번 찔러서 니들링하고 델티드 버사 인젝션을 같이 하게 되는데, 니들링을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그 석회가 바늘에 끼어서 인젝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버사 인젝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니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링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석회가 있는 것을 이제 바늘로 여러 번 이렇게 찔러서 석회를 깨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찔러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찔러준 후에 이렇게 니들링하고 서브델티드 버사에다 이렇게 인젝션을 해줍니다. 근데 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지금은 먼저 서브델티드 버사에다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니들링을 해줍니다. 요건 이제 서브스케팔레스 카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에도 카시피케이션이 크게 보이고 있고요. 수브라스피사 아울렛뷰에서도 앞쪽에 서브스케팔레스에 카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초음파 검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카시피케이션 서브스케팔레스 어퍼프션에 심하게 있고 바이세스 인트라티큘라 시노바이티스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여기는 그레이튜버레스트에서만 보이지만 여기 조금 보이지만 여기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서브스케팔레리스 심한 카시피케이션이 있고,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얘는 이렇게 조그만 카시피케이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보이는 이 카시피케이션 사실 현재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엑스레이상 앞쪽에서 보이는 그 여기 카시피케이션 서브스케팔리스 텐던의 카시피케이션이 현재 주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티플 니들링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환자도 이제 그 수프라세브란스의 카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고 심한 통증을 주술로 와서 내어냈고, 엑스레이 상에도 이 카시피케이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카시피케이션이 없어지고 텐던 스웰링도 줄어들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석회가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카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엑스레이 상도 이제 이렇게 카시피케이션 보이는데, 치료하고 나서 카시피케이션 없어지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카시피케이션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브스케프라이스 어퍼프션에 카시피케이션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기 전, 이건 종단면 검사, 행단면 검사인데 심한 카시피케이션인데, 치료하고 일주에 다시 찍어봤더니 석회 카시피케이션 다 없어지고
횡단면 검사에도 없어진 그런 모습, 통증도 물론 없겠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는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항 검사 엘보 플렉션 시 엘보 플렉션 저항 검사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게 되면 바이셉스 브라키나 브라키알리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바이셉스 브라키의 문제입니다. 바이셉스 브라키의 문제고 또 이게 브라키알리스의 병변은 이제 의상이 아니면 되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상인 경우에만 브라키알리스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를 감별 진단하는 것은 바이셉스 브라키는 바이셉스 머슬은 엘보 플렉스하면서 동시에 포함의 수피네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셉스의 병변일 경우에는 엘보 플렉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포함의 수피네이션 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유크린스를 보이게 된 건 뉴로패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이셉스 머슬 인너베이션은 머스큘러 텐디너스 너브의 뉴로패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머스큘러 큐테너스 너브의 뉴로패시 상당히 드문입니다. 드문이니까 뭐 만나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5 레디큘러 이때는 머스큘러 텐디너스 너브의 뉴로패시일 경우에는 델토이드 머슬은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C5 레디큘러 패시는 뭐 종종 만나는데 그때는 엘보 플렉서 유크린스보다도 숄더 플렉션 유크린스, 델토이드의 유크린스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소견이 되겠고요. C6 루트의 레디큘러 패시, 6 레디큘러 패시일 때도 엘보 플렉서의 유크린스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리스트 익스텐션 유크린스를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숄더 플렉션의 유크린스는 뭐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이셉스 병변은 이제 그렇게 부위에 따라 6부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셉스 롱헤드가 이제 글레누리 튜버클을 오리진 하는데 오리진에서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요. 텐던이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포션에서 또 이제 병변이 생길 수가 있겠고 텐던의 바이셉스타 그루브에서도 병변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셉스 머슬 벨리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고 머슬이 그 텐던이랑 연결되는 머슬 텐디뉴 정션에서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레디얼 튜버러스 인서션 하는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감별 진단하는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만약 글레누리 튜버클리드 오리진에서 병변이 생기는 경우에는 엘보 플렉션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암의 레지티브 어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트라아티큘라 포션에서 병변이 생기게 되면 페인풀 아크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바이스탈 그루브 또는 머슬 벨리,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은 로컬라이즈 텐디너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고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레디얼 튜버러시티 인서션한 부위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패시브 프로네이션 시 얼라하고 사이에서 이제 레디얼 튜버러시티하고 얼라 사이에서 임핀지가 돼서 패시브 프로네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 통증을 보이는 것이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요 그림은 바이셉스 텐던하고 그다음에 그 수페리어 글레누 휴메랄 리가멘트, 그다음에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바이셉스 텐던하고 그 바이셉스 텐던을 위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위치해 있고 수페리어 글레누 휴메랄 리가멘트는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가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셉스 브라키아 글레노이드 오리진 쪽에 이제 병변은 오버헤드 에비덕션 웍,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수 또는 그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팔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생길 수가 있겠고 특징적으로 통증의 AC 조인트 신부에서 이렇게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드렸듯이 레지티브 어덕션과 그다음에 레지티브 엘보 어덕션 시 통증을 파지티브 소견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때 엘보가 익스텐션 되어야지, 엘보가 익스텐션 되어 있지 않으면 루즈해지기 때문에 텐션이 전달되지 않아도 통증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트리암신을 한 인젝션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팔을 에비덕션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시대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때 인젝션 하는데 이거 뭐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다고 하면 그냥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하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발시스 텐던의 이제 어떤 병변 텐도노시스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보게 되면 텐던에 그 스웰링이 있고 텐던 스웰링이 있고 그다음에 텐던의 하이포 에코익션 체인지가 있을 때 이게 텐던의 병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주변에 이제 발시스 텐던 주변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텐던 주변에 물이 차인 것은 대개 이제 숄더 조인트의 인트라아티큘러 이퓨전을 반영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제 발시스 텐던의 어떤 폐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시스 텐던의 병변은 이게 텐던 자체가 이런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개 이제 로테이터 커프 테어나 임피지먼트에 의한 2차적인 변화지 단독적으로 이제 발시스의 텐던의 병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텐던 스웰링이 있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서브스케브럴 테어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시스 텐디나이스에서 단독적인 병변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 앞쪽에 로컬 텐더니스가 있고 거기에서 뭐 발시스 엘보 플렉션 통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 부위 발시스 그룹에다가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지금 나타난 증상이 이제 그 텐던이 이제 퇴어가 되기 전 단계 상태에서 심한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사 맞고 텐던이 이제 그 따라서 발시스 텐던 파열이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발시스 롱헤드의 그 병변은 발시탈 그루브의 모프로지하고 서피스컬 텐던 테어 갖고 우리가 뭐 발시스 텐던의 그 어떤 그 병변을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서브스케프라스가 좀 안 좋거나 또는 그 발시탈 그룹에 스포 체인지가 있으면 그 발시스 텐던의 병변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서브스케프랄 테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발시탈 그루브에 그 스포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 숄더의 임피지먼트나 아니면 로테이터 테어를 암시해주기 때문에 발시스의 텐던의 병변은 그런 거 임피지먼트나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항상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발시스 텐던 주변에 이퓨전이 있습니다. 롱기탄 스캔에서 이퓨전 보이고 그렇지만 이 환자는 이게 보게 되면 수프라스피나스 테어가 같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던 주변에 이퓨전이 있고 텐던 스웰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단독적인 병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할 때는 이제 엎드려서 뒤쪽에서 뒤쪽에 이제 에코로의 포스트 앵글에 한 1cm 하방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팔페네이션 하고 고부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이제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이제 인젝션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시탈 그루브에 이제 만약에 병변이 추정돼서 딥 프릭션 마사지를 할 경우에는 손을 이제 발시탈 그룹에다 엄지를 길게 대고 그다음에 그 암을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디프렉션을 마사지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여기 발시탈 그룹을 엄지를 발시탈 그룹에 대고 The active phase of the deep friction is a medial rotation with the other arm, while the thumb exerts pressure. 바깥에 돌리면서 디프렉션, 그다음에 원위치 이런 식으로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시스 텐던이 메디알 사이드로 디스로케이션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 뭐 어떤 자세에서 이제 그 발시스 텐던이 메디알 사이드로 디스로케이션 되는 팝하는
또는 스냅을 팔페이션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거 좀 애매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냥 디스로케이션 돼서 그 자리에 유치해 있는 것이 그것이 들락날락 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얼 사이드로 디스로케이션 하고 90도 애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그때 인셋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이렇게 그렇게 확실하게 근거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바이시피탈 그루브가 쉘로우하고 이게 3mm 이상 두께가 되는데 쉘로우하고 바이시피탈 텐던이 메디알 사이드 디스로케이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스로케이션 서브스케프라스의 표층으로 이렇게 비행으로 디스로케이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에서 보게 되면 그 바이시피탈 텐던이 그 표층에서는 코라쿠 휴메랄 리가멘트가 더 있고 심층에서는 수페리어 글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고 베이측에서는 수프라스피라투스, 내측에서는 서브스케프라리스 텐던이 이제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이게 뭐 텐던이나 리가멘트 테어나 또는 서브스케프라리스 텐던이 이제 테어가 이제 동반되게 됨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위치로 이렇게 텐던이 서브룩세이션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바이시피탈 텐던이 서브룩세이션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숄더에 회전근개를 테어가 있다는 지수 가능성이 상당히 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깨 관절에 스테빌리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끔 이제 이렇게 텐던이 이게 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에 사소한 동작으로 뭐 문을 닫는다던가 뭐 그런 사소한 동작으로 텐던이 테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테어가 될 수가 있는데 테어가 되게 되면 이제 바이시피탈 그루브 쪽에서 테어가 돼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겨져서 이제 그 아래 알통이 아래쪽에 볼록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세ፕ스 롱헤드가 이제 테어가 되게 되면 저항 검사를 했을 때 엘보 플렉션은 이제 8% 정도의 그 위크니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보 수피네이션은 한 21% 위크니스를 보이게 돼서 롱헤드가 이제 플렉션 테어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엘보 플렉스 기능에 거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영향이 없어서 우리가 저항 검사에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8%의 소견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세스 쇼트헤드는 그대로 남아있고 브라키알리스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엘보 플렉션에 거의 뭐 유크니스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세스 롱헤드가 테어가 되게 되면 이것은 뭐 그것을 이어주거나 그런 거를 한 텐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어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바이세스 롱헤드 스탬프를 찾아서 엔드 투 엔드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숄더에 이제 앵킬로시스가 심하게 나타나서 그 오히려 기능에 훨씬 더 많은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 수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모양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톡 삐져나온 모양이 좀 보기 싫고 그래서 그것을 위쪽으로 당겨서 그 프록시말 휴메러스 상완골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정을 시켜서 모양만 좋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엘보 플렉스가 뭐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그래서 이제 롱헤드 텐던의 그 테어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그것을 리페어해 주는 텐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것을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물어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학 외견상 보게 되면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뽀빠이 팔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톡 삐져 나가게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서 봐서 여기만 톡 볼록하는 그런 모습. 초음파를 보게 되면 바이시피탈 그루브에 텐던이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텐던이 안 보이고 롱기탄 스캔에서 텐던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레스트 밸브 익스텐션 시 통증이 숄더에 있으면 페인풀 아크가 나타난 것이랑 똑같은 그 경우로 취급하면 된다. 그래서 숄더를 이밸리에이션 한다. 그러니까 레지스티브 엘보 익스텐션 시 어깨 통증이 있으면 레지스티브
레지스티브 엘보 익스텐션 할때 상완골이 어버드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그 그레이트 휴메럴 헤드하고 에크로민 사이에 뭐가 핀칭되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의 문제를 평가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때 이제 통증이 포스트 엘보에 있다고 하면 트라이셉스 리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드물다. 그렇지만 예상일 경우에는 트라이셉스 머슬의 파일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의 병변은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한 것이 되겠는데, 렐러티브 애브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여서 통증이 있으면 이제 수프라스트라투스의 어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게 되면 어덕터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덕터의 병변은 거의 없으니까 그건 무시해도 되고, 그때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AC 조인트의 이제 통증, 이제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어덕션 시 이제 그 상완골이 어버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AC 조인트에서 이제 병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바이셉스 롱에도 오리진에서 그 글레니 튜버클에서 오리진의 병변이 있으면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유크니스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티브 애브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면 수프라스트라투스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고, 페인풀 아크가 있느냐 아니면 풀 엘리베이션인지 엔드레인지 통증이 있냐에 따라서 버살 서피스냐 아니면 아티큘러 서피스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볼브되느냐 머스쿨 텐션 정션의 문제냐를 감별진할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하고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게 되면 이제 파셜 럽처 수프라스트라투스에,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면 수프라스트라투스의 컴플리트 럽처, 그 다음에 C5 레디큘러 패스의 수프라스키플라 러브 리전, 엑셀런 러브 리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감별 진단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문제로 보면 되고, 그때 페인풀 아크가 있으면 어퍼 포션, 그 다음에 그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이 있으면 로우 포션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에 페인 통증하고 유크니스가 같이 있으면 이게 서브스케플라리스의 파셜 럽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브스케플라리스도 단독적으로 인벌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수프라스미나투스나 임플라스의 테어랑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그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유크니스를 보이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 레지스티브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 통증을 보이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슈퍼피시알 포션이냐 딥포션이냐 페인풀 아크가 있는지 아니면 풀 엘리베이션인지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지 갖고 이제 감별진할 수가 있겠고, 통증하고 유크니스가 보이게 되면 파셜 럽처, 그다음 유크니스가 보이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컴플리트 텐던의 컴플리트 럽처가 될 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 단독적인 병변은 그 드물고 대개는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 이제 너브 리전일 경우에는 C5 레디큘러 패스가 있을 때 유크니스가 뚜렷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델토이드 유크니스가 같이 동반되고, 뭐 수파라스캡스 너브 리전일 경우에는 대개 수파라스캡스 너브 리전인 스파이널 글레노이드 노치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파라라벌 시트에서, 그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만 선택적으로 유크니스를 보이지만,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수파라스키플라 노치에서 이제 병변이 뉴로패스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수프라스트라투스하고 인프라스트라투스 모두 그 유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지스티브 엘보 프랙션지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바이세스 리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브라키알리스는 이제 의상이 아니면 거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유크니스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바이셉스 럽처 꽤 있고, 이제 럽처도 이제 그 롱헤드에서 이제 롱의 바이시타 그룹에 럽처가 있으면 유크니스는 거의 뭐 디텍트할 수 없는 레벨이고, 만약에 레디알 튜버러스티에서 바이시타 텐던 자체가 럽처가 되면 유크니스가 뚜렷하겠죠.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머스큘러 텐딘 큐테너스 너브의 뉴로패스 또는 C6 너브의 레디큘러 패스가 있으면
이제 유크리스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C5 레디클로패시티 때는 유크리스가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다는 거. 그다음에 레지스티브 엘보 익스텐션 시 통증이 있게 되면, 만약에 어깨 쪽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페인풀 아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고, 만약 엘보 뒤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트라이셉스의 병변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트라이셉스의 병변은 거의 없다. 좀 예상인 경우에는 트라이셉스 럽처가 있습니다. 트라이셉스 머슬 럽처가 있으니까 그것도 예상인 경우는 별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크니스가 엘보 익스텐션 유크니스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 레디알 러브가 이제 엑실라 레벨에서 뉴로패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크러치 마비라 그래서 이제 크러치를 잘못 짚은 이제 엑실라에서 뉴로패시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건 뭐 그런 뉴로패시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6 이건 꽤 있습니다. C6 너브에 레디클로피스가 있게 되면 엘보 유크니스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리스트 플렉션 유크니스도 같이 동반되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자 42세 환자가 오른쪽 어깨를 들 수가 2주가 됐는데 오른쪽 어깨를 들 수가 없다고 뭐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과거력상 쑤시고 침치를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어깨를 드는 거 이제 90도, 수동적으로는 어깨가 160도 이렇게 되는 거 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굳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굳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앵킬로시가 된 건 아니다라는 것에서 어깨 관절이나 견갑골 운동 제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할 수가 있겠고, 원인으로서는 이제 굳지는 않았지만 못 드니까 근육병 또는 신경마비 또는 극상근의 완전 파열 가능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경마비는 또 C5 레디클로패시, 엑실라 뉴로패시, 수프라스케프라 뉴로패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육병이라고 하면 그 광범위하게 다른 것도 안 들고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건 뭐 쉽게 배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력 검사를 했더니 어깨 굴곡 푸어, 예전 푸어, 팔꿈치 굴곡 페어, 그다음에 손목 신전 굿 그레이드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팔꿈치 굴곡기까지 유크니스가 있기 때문에 엑실라리 너브와 뉴로패시는 안 맞고 수프라스케플라 뉴로패시하고도 안 맞죠. 만약에 엑실라리 너브나 수프라스케플라 뉴로패시라고 한다면 팔꿈치 굴곡에서는 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C5 레디클로패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진단명은 HMP, C4-5세의 HMP 때문에 C5 러브 루트가 심하게 눌려서 생긴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장애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서 기능장애가 있다고 하면 수술 인디케이션이죠. 그렇죠? 인디케이션에서 이제 치료를 1차적으로 이제 수술을 레코멘드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이상하게도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목 디스크에 의해서 어깨를 못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또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치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어깨를 들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MRI 찍어서 아주 심하고 뚜렷한 그런 디스크가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기능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열악한 의료 환경의 변화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동화뱀은 이제 나무 색깔에 맞게 이렇게 자기 색깔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을 하고 있죠. 적응하고 있는데 얘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매나 독수리 그런 거가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금방 잡혀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적응하는 단계를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